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두물머리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강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였죠. 두물머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그녀는 아름다움과 친절함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찾던 숲, 강가 어디에도 유나의 흔적은 없었기에 모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의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두물머리의 숲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숲속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도와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숲속에서 어딘가 유나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청년 민수는 이 소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날 밤 민수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은 으스스함에 불안해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 깊숙한 곳 강가에 이르렀을 때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과 나무 사이에서 얇게 흐르는 안개 속에서 유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어 그녀를 향해 비추었지만 유나의 모습은 신기루같이 흐려지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유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는 유나의 실종과 그날 본 유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이리저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유나의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숲에서 다시 한번 유나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숲의 깊은 곳에서 흙에 묻혀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유나의 것이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과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기에는 그녀가 강가에서 불안한 기분을 느꼈고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강가의 무언가에 이끌려 그날 숲으로 갔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강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일기장에 적힌 대로 물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개 속에서 유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슬픔 대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유나가 드디어 평안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그 숲을 아무리 찾아가도 더 이상 유나의 흔적이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평온함을 찾았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민수는 유나의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였고 두물머리 마을의 숲은 다시 자연이 주는 평화로운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전설처럼 전해졌고 두물머리 마을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속에 담긴 비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을 지나칠 때면 한때 그 안에서 들었다는 흐느낌을 기억하며 유나의 영혼이 평온하게 쉬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도시 외곽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그 마을은 옛날에는 번성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는 몇 안 되는 주민들만이 남아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옥은 얼마 전까지도 팔리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그 집은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사고 이사를 오면서 시작된다. 도시 생활에 지친 부부는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 마을에 안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부부는 집을 수리하며 새 생활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발소리 같은 것들이 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한밤중 부엌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전혀 손도 대지 않은 방이문이 열려있는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웬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흰색 드레스로 머리는 축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내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감을 느꼈으나 곧 그 여자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기겁하여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 역시 그 여자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부부는 더욱 자주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었다. 심지어 집 외부에서도 그 여자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은 단지 수상쩍은 눈길만 보냈을 뿐이었다. 부부는 두려움에 지쳐갔고 마을 도서관에서 그 집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집에 살던 전 주인이 젊은 여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젊은 여자는 그 주인의 딸이었고 불행하게도 그녀는 이 집에서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 집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공포는 점점 두려움을 넘어 절망으로 변했다. 부부는 이사를 고려하며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들은 더욱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집 전체에 걸쳐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기괴한 소리, 마치 집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라도 하듯이. 결국 이틀 후 부부는 마을을 떠났고 그 집은 다시금 비어버렸다. 소문은 점점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부부가 떠난 뒤로 그 집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가끔씩 그 흰 드레스의 여자가 창문에 비친다는 소문이 들려오곤 했다. 오래된 집은 그렇게 또 다시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서 있는 전설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오래된 한국의 공포썰인데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여름, 한 무더운 날밤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름이 민지였고 그녀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잠깐 고향에 다녀오려고 기차표를 예약했죠. 기숙사 방에서 혼자 살던 민지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간 사이 홀로 방에 남아 기차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대학교 캠퍼스의 서도지에 속해 있었고 여름 방학 동안 대부분의 학생이 빠져나간 탓에 건물 전체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이런 정적이 공부에는 좋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으스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오후 민지는 옷을 다 싸고 나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새벽에 출발하니 조금이라도 자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참 자고 있을 때쯤 귓가에 이상하게 낮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는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살려줘. 같은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은 여전히 방금 들린 것 같았고 민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라 창문을 닫아두었는데 방 한 구석에 작은 화분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던 겁니다. 누군가 들렀다면 분명히 소란을 피웠을 일이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어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무작위로 깜박거리며 꺼졌다 켜지더니 갑자기 액정에 흰색 글자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떠나면 안 돼. 라는 한 문장이었어요. 놀란 민지는 바로 전원 버튼을 눌렀고
노트북은 꺼졌지만 이미 너무 오싹해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꽉 끌어안고 누워 있었는데 이번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분명 자신이 잠갔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민지는 두려움에 떨며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가 곧장 와주겠다고 했고 민지는 그러는 동안 방 안에서 더 지내기 힘들어져 잠시 복도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복도로 나가자마자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발소리는 곧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민지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기괴한 느낌에 사로잡혀 고개를 돌리자 계단 아래쪽에 하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것은 민지를 똑바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정신이 들어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종종 걸음으로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침입자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죠. 다행히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고 같이 방에 들어와 분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민지는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떨리는 손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친구 역시 그런 일을 믿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지는 그날 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기숙사를 떠나면서 민지는 그날 밤의 일을 친구에게 다시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기숙사에는 그런 괴담들이 많이 있어. 자주 들었는데 너도 겪었네. 그 말에 민지는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 한켠엔 여전히 그날의 소름 끼치는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기숙사에 머문 적이 없지만 가끔씩 그날의 일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그날 밤이 존재와의 조우는 민지의 삶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잊지 못할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공포썰 중 하나이지만 종종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하죠.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